네, 저희 이제 문학하고 관련된 부분들 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조 계속 가고 있죠. 오늘 시조 중에서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게 저번 시간에 요거 하나 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님에 대한 그림인데 오늘 님에 대한 그림 중에서 이 작품 정말 중요해요. 이 시조 진짜 중요해요.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에서 뭐 표현 기법도 많고 해석도 해야 되고 참 많아요. 누가 썼느냐? 황진이가 썼어요. 황진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우리 잘 알죠? 저 유명한 기생이셨죠? 유명했어요. 그래서 굉장했대요. 굉장했대요. 그러니까 다 잘했대요. 예쁜 것뿐만 아니라 되게 다 능했대요. 모든 게 다 춤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때로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정말 예술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도 잘 지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 나올 정도의 시를 짓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왜 양반계층이 아니잖아요. 근데 시도 잘 지었고요. 춤도 잘 췄고요. 그다음에 뭐 검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걸 다 잘했대요. 그 당시로 말하면 정말 대단한 거죠. 요즘에 태어났으면 연예인이겠죠, 뭐. 그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뭐 노래 잘하고 뭐 연기도 잘하고 하시는 분들 우리가 막 지금은 뭐 와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분이 이러는데 이분이 원래 이제 한양에 있던 분이 아니래요. 한양에 있던 그런 기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 유명한 거야. 너무 유명했대요. 그래서 한양에서 대감마님들이 야 황진님 좀 올려봐봐 이렇게 황진님 좀 올려봐봐 그러니까 한양으로 데려와봐봐 이랬대요. 그랬더니 황진이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황진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분께서 얘기한 게 네가 와 그랬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 방송국에서 이게 하는데 너무 유명해져서 이 서울 방송국에서 이렇게 야 여기 와가지고 우리 KBS로 올래, MBC로 올래, SBS로 올래 그랬더니 네가 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장난이 아니었던 굉장히 유명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를 예인으로 생각을 했고요. 예인으로 생각했고 그다음에 양반계층 남자들에 대한 좀 뭐라 그러죠? 그 반대적인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항상 지조절개를 가지고 있는 충신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진짜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꼬셔요. 굉장히 지주절개 갖고 있고 절대 여자는 쳐다보지 않고 막 순결하고 막 뭐라 그러죠? 그냥 청렴한 어떤 양반으로 소문이 나 있잖아. 그럼 가서 꼬셔. 가서 꼬시고 버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를 없애버리고 막, 그랬대요. 근데 참 그 당한 분들은 정말 그랬겠지만, 어쨌든 대단한 일화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야화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뭐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했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쓰신 시 중에서 이 황진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시 중에서 이 시가 너무나도 유명해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왜 유명한지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배워본다고 한다면 해석은 이렇게 돼요.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해석해드리면서 갈 거예요. 첫 번째,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맨 위에 있는 거죠. 있죠. 님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 시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제별로 암기하셔야 된다. 같은 주제끼리 그러니까 유사한 시조끼리를 묶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야. 얘도 님에 대한 그리움이야. 얘도 님에 대한 그리움이야. 이렇게 우리가 묶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다른 거 하나가 퉁 튀어가지고 나와요. 그럼 넷 중에 유사한 시조가 아닌 것은 아시겠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같은 라인끼리 모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님에 대한 그리움이다. 요거를 첫 번째 알아두시고요. 그리움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쓴 거는 여러분 이별 그리움 이런 쪽이라고. 이별 그리움 이런 쪽이라고요. 됐죠? 두 번째 해석하면 갈게요. 동지달, 동지의 달, 그러니까 겨울이에요. 겨울의 이게 동지달이라는 거 그냥 동지달로 여기 나왔는데 이걸 이렇게 해도 돼요. 겨울의 달, 기나긴 밤을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내요. 한 허리라는 건 이거는 한 가운데를 베어내어 요렇게 가고요. 여기 배허라고 하는 요거 있죠. 요거 줄 쳐놓고 이 배허 얘는요. 다른 데서도 배어로 저렇게 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벤다, 자른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배어내요. 아래 것까지. 춘풍 이불 아래. 봄바람 이불 아래. 이거 봄이죠. 봄바람 이불 아래. 봄바람에 이불 아래에다가 아래 서리서리 그냥 서리서리는 의태어니까 그대로 놔두시고요. 얘는 넣었다가 마지막까지 해석하고 말씀드립니다. 넣었다가 어론님 오시는 밤이면 구비구비 펴리라. 어론님, 정든님, 그리운님, 정든님 여기 이렇게 가야죠.
오신 날 밤이면 정든님 오시는 날 밤이면 구비구비 얘도 봐놓으세요. 어디 갔어? 얘도 이걸로 똑같이 하자. 요것도 다른 고전에서도 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굽이 이렇게 가셔야 돼요. 굽이 펼이라. 그러니까 아주 싹 이 구비구비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쫙쫙 펼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쫙쫙 펼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해석은 하셨겠죠. 님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거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요 얘기가 너무 중요해요. 겨울에 기나긴 밤 한가운데를 배워낸대요. 여러분 겨울에 긴긴 밤을 잘라낸대요. 그래서 봄의 시간에다 갖다 붙인대요. 자를 수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잘라요? 우리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공부 시간 우리가 막 힘들잖아. 너무 괴롭죠. 그 시간 잘라다가 내가 노는 시간에다 붙였으면 좋겠죠. 왜? 우리가 막 즐겁게 노는 시간은 되게 짧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막 너무 지루한 건 너무 길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루한 시간을 잘라다가 저기다 딱 붙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럴 순 없죠. 그죠? 왜?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물이 아니라고요. 찰흙 같은 거 잘라다가 사과 같은 거 잘라다가 찰흙 딱 잘라다가 저기다 딱 붙이면 돼. 이건 괜찮지. 그런데 시간 딱 잘라다 저기다 붙인다 못한다고요. 왜? 시간이라는 건 추상적인 거니까. 이거는 똑같아요. 나의 행복을 잘라다 너에게 주고 싶다 이거예요. 이거는 할 수가 없죠. 그죠? 왜? 행복이라는 건 추상적인 거니까. 그죠? 내 행복을 내 기쁨을 좀 잘라다 너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 이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요. 이 표현 기법을 뭐라고 하냐면 꼭 기억하세요. 이 표현 기법을 뭐라고 하냐면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한다.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 반드시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하는 거에 가장 대표예요. 대표 중에서도 대표예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하는 건 진짜 쟤만 나와요. 정말 얘가 무조건 나와요. 여태까지 나온 적 정말 많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쪽에서 배울 때에도 내가 만약에 요걸 얘기하잖아. 이거의 대표 뭐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동짓달 기나긴 밤 한원을 배워내요. 이거요.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대표로 정말 제일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의 사랑을 잘라서 저 사람의 사랑을 잘라다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좀 줬으면 이 사람의 사랑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 잘라다가 이 사람한테 갖다 주고 싶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죠? 있을 수가 없죠. 추상적인 어떤 개념은 자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딱 요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요거의 완전 대표기 때문에 반드시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상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각화하는 거. 눈에 보이게끔. 눈에 보이게 그다음에 이렇게 자른다라는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는 시각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너무너무 잘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봐놓으시기 바래요. 다음 세 번째 거 하나 더 가요. 여기 나온 거에 요거 보셔야죠. 여기 동지라는 것과 여기 춘풍이라는 거 얘네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 갖고 올게요. 이쪽 갖고 와서 동지 다음에 동지와 춘풍 이랬으니까 동지는 기본적으로 뭐 상징하나? 겨울을 상징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춘풍은 봄이죠.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시간을 잘라다가 봄의 시간에 붙이고 싶다 이거겠죠. 그러면 겨울이라는 시간이 뭔데? 님하고 같이 안 있는 시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님이 함께 있지 않은 것을 부재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님이 부재한 시간. 부재 중 없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 그렇죠? 그거를 그냥 함께라고 쓸게요. 함께 이렇게 갈게요. 함께 있는 시간에 붙이고 싶어. 요거고. 그다음 위에 있는 거를 또 하나 얘기한다면 이 겨울이라는 시간 길다고 표현했죠. 겨울은 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길다. 다음 봄은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봄은 짧아요. 잠깐 있다 가죠. 그리고 요즘엔 봄도 없어요. 겨울 막 있다가 추워 하다가 어머 날씨 괜찮아 하루 이틀 하다가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돼요? 그죠? 짧아요. 얘는 짧다. 요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위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동지 얘는요. 겨울이죠?
춥죠? 춥다의 특징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 여기는 따뜻하다, 따뜻하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요. 얘랑 얘랑을 주고 얘 A, 얘 B 요런 식으로 주고 둘이 무슨 성격을 갖고 가고 있어요? 대조적 의미를 지니고 있죠. 대조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어들이 있죠. 그죠? 대조적 의미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뭔 얘기냐? 요거의 대조적 의미가 아닌 것은 1번 유무 돼요? 되죠? 있다 없다. 맞죠? 없는 거고 있는 거고. 있을 유 없을 무. 맞죠? 유무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두 번째 냉온 됩니까? 되죠? 차고 따뜻하고. 맞죠? 냉이 찰 냉자고 온이 따뜻할 온자니까. 맞죠? 세 번째 장단 됩니까? 되죠? 장단이 있어요. 장단이 있어요. 네 번째 강약 돼요? 안 되죠. 강약이 어디 있어요? 님이 있을 때는 강하고 님이 없을 땐 그리움이 약해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없다고. 근데 뭔가 그럴싸하다고 여러분. 그래서 4번 강약은 여기 존재하지 않는다. 아셨죠? 요게 낼 수 있어요. 있다 없다니까 유무, 냉온, 장단, 그 다음에 강약은 없다. 요거 봐놓으시고 여기에 하나 더 집어넣어요. 얘 대조적 의미를 얘네 둘을 두면은 얘네 네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 전체를 놔두고 대조적 의미를 가면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곡직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어. 곡직. 이게 어려워요. 곡직이라면 곡은 굽힐고 직 펼직 굽히고 펴는 거예요. 꾸기고 펴는 거예요. 그쵸? 굽히고 펴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서리서리 넣었다가 그쵸? 구비부비 펴리라 넣었다가 펴리라 얘네들 요거 넣고 펴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여기서 서리서리 넣어서 꾸겨서 넣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굽힐 곡 얘가 곡 그다음에 펴리라 얘가 직 이게 된다고요. 곡직 아시겠죠? 이 서리서리 구비구비 하지 말고 이거 넣었다 펴다 라고 하는 걸로 곡직이라는 게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시 전체로 볼 때는 곡직도 있다. 여기 있는 동지와 춘풍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시 전체로 봤을 때 넣는다 편다라는 게 곡직 굽힐 곡 펼치기니까. 요거 무조건 얘는 없다. 그렇지만 얘는 강약은 없다. 요거 두 번째. 첫 번째 님에 대한 그리움, 두 번째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하는 거, 세 번째 이거의 의미들. 딱 여기 동그라미 친 거 제가 요거 이렇게 지우고 동그라미 친 걸로 제가 갈게요. 서리서리 구비구비 이렇게 있죠? 얘네들 둘 다 의태어. 얘네 둘 다 의태어. 의태어라고 그래요. 의태어나 의성어는 뭔데? 의성어는 소리 멍멍 응? 야옹야옹 이런 게 의성어. 다음 의태어는 모양 태도 모양 느릿느릿 간다 깡총깡총 간다 뭐 이런 거예요. 모양이에요. 얘는 모양 쪽이에요. 이런 의태어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음성상징어가 사용되었다 얘기해요. 그러면 이쪽에서 음성상징어라는 거 있죠. 음성상징어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의성어도 음성상징어고요. 의태어도 음성상징어예요. 둘 다 음성상징어예요. 그쵸? 이거는 소리라니까 멍멍 야옹야옹 뭐 삐약삐약 뭐 이런 거 여러분. 이게 다 의성어. 얘는 태도랑 관련된 거. 느릿느릿하다 깡충깡충 뛰어다니네. 그 다음에 뭐 덩실덩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다 의성어, 의태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모양은 의태어니까 얘네 둘 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음성상징어는 우리 거예요. 우리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멍멍이에요. 우리나라에서의 강아지들이 멍멍이에요. 물론 왈왈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기본적으로 멍멍이에요. 멍멍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 음성상징어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배운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소리 잘 들어보세요. 멍멍이라고 해요? 걔가 정확하게 멍멍이라고 해요? 그런 강아지가 어딨어요. 짖어 그랬더니 걔가 멍멍 이래요? 그럴 리가 있겠어. 고양이한테 너 울어 그랬더니 걔가 야옹 이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배우느라고 유치원 다니면서 배우잖아요. 선생님이 우리한테 주입식을 넣잖아요, 여러분. 그죠? 앞에 선생님이 이렇게 가면서 평아리 그러면 우리가 삐약삐약 하면서 따라가잖아. 고양이 그러면 야옹야옹 그다음에 개구리 개굴개굴 이거 음성상징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우리말이에요. 우리만 그렇게 얘기하고요. 우리말이에요, 이게. 우리말. 이게 중요해요.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의 강아지는 뭐라고 한대요? 미국의 강아지는 걔 바우와우 아니에요? 제가 미국 강아지 걔네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더 잘 몰라요. 근데 바우와우 이런데요. 그다음에 고양이가 뭐라고 한다는데 미야우인가 뭔가 그런 거 한다고 그랬어. 아 이거 분명히 영어 선생님들한테 배웠는데 분명 맨날 까먹어가지고 바우와우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그러니까 음성 상징어는 그 나라에서 정해져 있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약속이거든요. 그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끼리 우리 약속이에요. 우리는 우리말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이거 할 때마다 그 얘기하는데 제가 저희 집이 옛날에 지금 이사해가지고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놀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유치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손잡고 걔네 왜 다 손잡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손잡고 유치원 애들이 이렇게 지나서 놀이터 가서 놀아요.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 가시면서 그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병아리 삐약삐약 그러니까 멍멍 이러면서 가요. 깜짝 놀랐죠. 아, 쟤는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삐약삐약 개구리 개굴 그다음에 뭐는 하는데 갑자기 여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여치 아세요? 난 그리고 근데 걔네들 꼬맹이들이 하도 소리를 크게 질러가지고 걔네들은 이런 거잖아. 그냥 멍멍 이러잖아. 막 이러잖아요. 여치를 너무 듣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밖에 안 들려요. 여치가 너무 알고 싶다. 정말 걔네는 뭐라고 말하는지. 근데 뭐가 있나 봐. 여러분 배우셨어요? 같은 세대예요. 여러분도 여치 안 배운 세대고 저도 안 배운 세대예요. 요즘에 여치가 있나 봐요. 아닌가? 그 노래 그 유치원에서만 하는 건가? 어린이집에서만 하는 하여간 갈 때마다 그 선생님이 시작을 하는 거를 제가 들으면 귀를 쫑긋하고 여치를 듣거든요. 한 번씩 꼭 하시거든요. 그분이 안 들려. 그렇다고 제가 내려가서 물어볼 순 없잖아요. 여치가 뭐예요? 이렇게도 좀 그렇고 얘들아 여치는 뭐니? 이렇게도 좀 그래서 아직까지 몰라요. 아직까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이죠.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음성 상징어 우리말이라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말 표현이 뛰어남이에요. 이 작품은 우리말 표현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이게 딱 나와. 이게 4번 이렇게 해서 딱 나와. 그러면 뭘 보냐면 선생님 선생님 한자 했어요. 한자 했어요. 무슨 우리말 표현이 뛰어나요? 그죠? 한자 많은데 한자 많구만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니라고요. 우리말 표현이 뛰어나다는 단어 나오죠. 첫 번째 음성상징어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음성상징어가 있으면 얘가 있으면 우리말 표현이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음성상징어 없으면 우리말 표현이 뛰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첫 번째는 우리말 표현이 뛰어나다 그러면 음성상징어를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1번 그다음에 음성상징어 찾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한자가 많지 않아야 돼요. 한자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게 한자 사용이 많지 않는 것들을 많지 않은 것을 이렇게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쪽은 우리 공무원이든 구몬이든 이쪽 안 줘. 다 여기에서 요거랑 관련돼서 우리말 표현이 뛰어나니 안 뛰어나니 이걸 주더라고요. 계속 문학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라도 먼저 아시면 좋죠. 이거는 한자어 사용이 많지 않아. 많아. 이거 구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왜 한자어가 한 4개 들어가 있으면 많고 5개 들어가 있으면은 3개 들어가 있으면 안 많아.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를 상대적으로 봐야 되잖아. 근데 상대적으로 본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 많은지 적은지 알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문학 한자어 사용이 많은 문학들 있죠. 한자어 사용을 많이 한 그런 문학들 있죠. 이런 문학은 따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때 들어가서 맞네. 이건 안 맞네. 우리가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디까지가 많은 거고 어디까지가 안 많은 건데. 그건 학자들이 해놓고 그 문학학까지 학자들이 그 지식인계층들이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행인 거. 우리 한자어 사용이 많은 문학작품 우리 쪽 시험 문제로 나오는 작품들이 없어요. 한자어 사용이 많은 그러한 게 우리 쪽의 주요 작품이 아니라고. 주요 작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제가.
그죠?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러면 우리말 사용이 뛰어나 그러면 음성 상징어가 있냐 없냐만 봐더라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다는 소리예요. 원래 요거까지 봐야 되지만 우리한테는 주요 작품이 여기까지 나오진 않으니까. 아셨죠? 아셨죠? 만약에 요거 이렇게 봐놓으시고 단 이거 작품이 거의 안 나오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혹시나 우리가 만약에 좀 들어가서 좀 힘들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작품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딸깍발이요. 얘만 살짝 써놓으세요. 딸깍발이 이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요 작품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하나만 딸깍발이라고 하는 요거 하나가 한자어 사용이 그래도 좀 있거든요. 얘가 한자어 사용이 좀 있는 거예요. 이 작품만 좀 그런가 보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드로 좀 더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쪽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셔도 되고 음성 상징어 있으면 우리말 표현이 뛰어나다. 그렇죠? 음성 상징어 있으면 우리말 표현이 뛰어나다. 그래서 얘를 한자 보고 가시면 안 된다. 요런 것들까지 봐놓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조에서의 님에 대한 그리움 요거예요. 되게 많죠, 내용이. 그죠?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님 그리움을 쓰는데 음성 상징어도 써. 음성 상징어 같은 건 양반계층 쓰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거 써가지고 우리말 표현도 뛰어났죠. 그 다음에 하나의 저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가죠. 동지에다가 춘풍 저거 하나로 갖다가 님을 그리워하고 님이 있고 없고 차갑고 뜨겁고 막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한 것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녀의 신분을 갖고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정식적인 공부를 배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식적인 한자의 시조를 쓰는 방법을 배운지도 않았을 거고 여러분. 근데 이 정도로 쓸 수 있다는 건 정말 그냥 가지고 태어난 재능이 있었던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고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좀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세요. 그다음 8번 갑니다. 여기 그 다음 거 보시면 얘도 님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요거는 좀 연결해서 봐놓으시는 게 좋아요. 앞에 거 누가 썼다고요? 황진이. 뒤에 거 누가 썼다고? 이거 저는 작가는 별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작가는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로 안 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황진이 거라는 거는 좀 봐놓으세요. 이 황진이는 아예 너무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분이니까 이건 좀 봐놓으시고요. 얘도 하나 이것도 하나 봐두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서경덕이라는 분이 쓰신 겁니다. 서경덕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 이것도 좀 봐놓으세요. 왜냐면 황진이와 연결되신 분이에요. 황진이와 연결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거랑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서경덕이란 분이 계셨는데요. 황진이랑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황진이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셨습니다. 양반계층이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그런 얘기했죠. 황진이가 그 당시에 청렴하신 어떤 양반계층을 희롱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서 꼬셔놓고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분의 그런 청렴결박하니까 겉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의 그 치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드러나게끔 만드는 게 황진이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서경덕이란 분도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진짜 학식과 학문과 당시에 성현으로서 이렇게 추앙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경덕은요 되게 많이 나와요. 어디에도 많이 나오냐면 우리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분의 호가 화담이에요. 이분의 호가 화담이에요. 그래서 화담 서경덕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화담 선생님인데 전우치 뭐 이런 데도 나와요. 화담 선생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많은 소설, 고전 소설에서도 화담이라고 나와요. 이분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했었나 봐요. 우리 쪽에서, 문학 쪽에서는. 그리고 막 그때 우리 문학 쪽에서는 막 도술도 하는 걸로 나와요. 실제적으로 했겠어요. 그렇진 않겠지. 근데 어쨌든 유명하세요, 이분이. 근데 이 황진이가 이 얘기를 들었죠. 이 야사에 있대요. 야사에. 이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서경덕을 내가 꼬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당시에 서경덕이라는 분이 동굴에 가가지고 혼자서 그 수양을 하면서 학문 수양하면서 이렇게 책을 보면서 여러분 동굴에서 이제 수련을 하고 있었던 왜 거기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있었대요. 있었는데 황진이가 한번 꼬셔야 되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소복만 입고요. 그리고 비를 쫄딱 맞고요. 그리고 동굴로 갔대요. 그리고 동굴로 갔어.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안악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여기서 좀 쉬었다 가고 싶다고 이랬어요. 지나가던 안악이 귀신이죠, 여러분.
아니 무슨 산에다가 왜 소복 입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래요. 의도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랬더니 서경덕이 알겠다 그러고 그 불 쬐는데 불 이렇게 모닥불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옆에다 그분을 앉혀놓고 그러면 거기서 쉬세요라고 하고 딱 돌아앉아서 책을 읽더래요. 근데 황신이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말도 시키고요. 말도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러냐 뭐 이렇게 말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그 야사에 뭐 야사들은 여러분 워낙에 좀 야해요. 야한 게 굉장히 많아요. 야사에 보면 낑낑거리기도 하고, 그다음 나 좀 봐달라고 하기도 하고 막 이랬대요. 여러 가지 소리도 내고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말도 시키고 막 이랬대요. 서경덕이요 단답형의 대답만 하고요 쳐다도 보지 않았대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복을 입고 비를 맞았죠. 완전히 다 비칠 거예요. 그죠? 완전히 그 다 비치는 모습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런데 한 번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날 돼서 아침이 된 거예요. 아침이 되니까 저기 황진이가 무릎을 꿇고 얘기를 했대요. 나 여태까지 내가 봤던 어떠한 양반계층 중에서 당신이 정말 최고다. 이런 적이 없다. 당신을 스승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서경덕이 그래. 라고 말해서 나의 제자로 당신을 받아주겠다. 라고 했대요. 서경덕도 대단하죠. 왜? 한낱 기녀예요. 기생입니다. 기생을 제자로 받아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얘도 기생인데 불구하고 거기 가가지고 양반계층의 이 정말 모든 사람한테 추앙받는 이 사람한테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죠.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서경덕과 황진이가요. 근데 여기까지는 야살지 모르겠지만 서경덕하고 황진이가 만난 건 정말 사실일 거예요. 왜냐면 진짜 많이 이렇게 가가지고 스승님을 섬기고 같이 학문도 논하고 그다음에 시주도 같이 읽고 했던 경우가 많다라는 야사는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하다못해 뭐까지 나오냐면 서경덕이 죽을 때 황진이가 옆에 있었다는 소리까지 있어요. 그리고 서경덕이 죽고 난 다음에 황진이가 기생의 모습을 다 버리고요. 화장조차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디로 사라졌더라라는 소리도 있고요. 아니면 화장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더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굉장히 친했나 봐요. 그리고 정말 스승과 제자의 그런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같이 시조도 이렇게 주고받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야사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서경덕이거든요. 근데 서경덕이 쓰신 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해석합니다. 마음이 어린 후인이, 어린은 옛날에 무슨 뜻? 어리석다의 뜻. 오늘날에는 무슨 뜻? 이거 옛날에는 어리석다의 뜻이잖아요. 어리석다. 어리석은 오늘날에는 나이가 적다죠. 근데 마음이 어리석은 후인이 하는, 이게 하는 일이잖아요.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어리석구나. 야, 마음이 어리석다 보니까 하는 일조차도 다 어리석구나. 만중운산에 이런 것들을 여기 앞에 보면 겹겹이 구름 낀 산 중에 아유 필요 없어요. 그냥 산이에요. 첩첩산 중에 뭐 이런 거겠지. 그냥 아주 막 그냥 누구도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산에 어느 님이 오겠느냐마는, 어느 님이 오겠느냐마는, 어느 님이 오겠느냐마는 이렇게 가셔야죠. 마는으로 갑시다. 마는 오겠느냐마는, 만중운산에 어느 님이 오겠느냐마는, 어느 님이 오겠느냐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지는 잎, 지다 떨어지는 이파리 잎, 부는 바람소리, 바람소리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행여 그인가 하노라. 내용 보세요. 내용 보세요. 누구 기다리죠? 어디서? 산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누구 기다릴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황진이 기다리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렇진 않아도 이게 뭐 여자로서든 아니면 제자로서든 누구로든 이게 혼자서 지금 산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늘이마다 다 어리석구나. 만중운산에 내가 첩적산 중에 들어가 있는데 어느 님이 오겠느냐마는 떨어지는 일, 이파리 하나만 떨어져도 바람이 휙 하만 불어도 그 사람이 오나 하노라 라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야사랑 이걸 결합시켜서 아마 서경덕도 황진을 좋아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나 같아도 좋아했을 것 같아. 예쁘지, 똑똑하지, 그 다음에 뭐야 시조 같은 거 잘 읽지 막 이랬을 때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황진을 기다렸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하지만 누군지 모르지, 안 썼으니까. 우리가 그냥 야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 뿐이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어쨌든 님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은 맞잖아요.
맞죠? 이렇게 돼요. 여기 어린 요거 해석하는 거, 요게 똑같이 어리다 이거 해석하는 거 얘네들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님에 대한 그리움 쪽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도 알아두시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됐죠? 얘네 두 개요. 오늘은 두 개로 갈게요. 왜냐면 앞에 동지서달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있고요. 다음부터 이제 님에 대한 그리움들 이렇게 갈 거고요. 적어도 3개 아니면 4개. 이 정도는 좀 이렇게 좀 갈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정말 수고하셨고요. 그 배운 것들 많아요. 좀 님들의 끝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나가려고 옛날에 이문특강에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간 것들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드린 것도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수고하신 모든 분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